네, 안녕하십니까. 샤오니의 권혁재 PD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 듬직하고 우람한 녀석 보이시죠? 네, 바로 랜드로버의 디펜더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디펜더 75주년 행사에 가서 이 디펜더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쪽일 겁니다. 이쪽에 가시면은 해당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를 계기로 이렇게 디펜더를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펜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제가 덕질하고 있는 가수가 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랜드로버에서는 이 디펜더를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그리고 마력별로 해서 베리에이션을 좀 다양하게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모델은 그 중에서도 P300 300마력짜리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 디펜더입니다. 그런데요, 이 디펜더에 들어간 이 인제니움 엔진 4기통의 2000cc입니다. 딱 봐도 거의 마을버스만하게 보이는 이 큰 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한번 오프로드 험로는 한번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런 곳에 왔습니다. 수도권 노지 캠핑의 약간 성지처럼 불리는 장소인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이 차량 SUV이고 아무래도 이런 노지 캠핑을 다닌다거나 그런 분들은 2열부터 이 트렁크까지의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 어마무시하게 큰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수석을 최대한 운전석과 비슷한 시트 포지션으로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주먹이 2개 반에서 3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레그룸 상당히 넉넉하고요. 그리고 이 시트 1열 시트 아래쪽으로 약간 봉긋이 올라가 있거든요. 고속버스나 이런 거 타면은 이렇게 발받침이 있잖아요. 살짝 발받침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레그룸 자체가 넓기 때문에 발이 굳이 시트 아래로 들어가야 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 놓기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헤드룸이야,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통 같은 건데 천장 부분에 이렇게 사이드 쪽에 창이 하나 있어요. 쪽창이 하나 있어서 날씨가 되게 좋거나 그랬을 때는 빗받기는 좀 광합성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2열의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열을 위한 에어벤트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충전기가 C타입 케이블, 12V 아울렛, A타입 USB 케이블까지 종류별로 해서 6개를 마련을 해놨어요. 이거는 좀 섬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옵션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시트백 포켓 있고, 이렇게 센터 암레스트 내리면은 그냥 컵홀더만 있습니다. 컵홀더만 있고 뭐 수납함 이런 것도 없고, 사실 이 디펜더 같은 차는 좀 오프로드를 다니는 차량이고, 원래 1세대 디펜더도 그렇지만은 약간 좀 투박함을 멋으로 타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어 쪽도 보면은 외부에 있는 그런 철판 같은 것들이 실내에도 노출이 되고 있고, 이런 나사 같은 것도 하나하나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 자체를 좀 감성으로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2열의 옵션이 조금 부족한 거? 뭐 저는 그거 감성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상당히 넓게 비추는 편이고요. 근데 2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옵션 같은 것 정도는 타협을 할 수가 있는데, 시트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사이즈 되는 SUV고 가격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2열의 시트 리클라이닝 정도는 좀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시트 리클라이닝이 안 된 것 좀 아쉽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펜더를 사신 다음에 애프터마켓으로 시공을 하신다고 해요. 그 대신에 디펜더는 끝장나기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시트 쪽에 보면은 고리가 하나 있어요. 이 고리를 잡아 당기면은 시트 아래쪽이 이렇게 접힙니다. 이 상태에서 이 헤드레스트 옆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숙여져요.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은 딱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게 나오잖아요. 야, 약간 그 철판 감성이에요. 실제로는 플라스틱인데 약간 철판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백일 것 같은데, 여기다가 매트 하나만 슬쩍 깔아 놓으면은 차박하기엔 일단 최고의 공간이라는 거는 당연한 말씀 드릴 수 있고,
트렁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을 때 모든 차들이 다 천장에 머리가 닿았거든요. 근데 이 차 지금 이렇게 딱 고추 섰는데도 머리가 겨우 천장에 닿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져서 앉잖아요. 이랬을 때는 머리가 전혀 천장에 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요 220V 전원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전자기기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고, 이쪽도 보면은 12V 아울렛이 있어서 캠핑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정말 최적화된 차량이 아닌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좀 높은 차량이잖아요. 근데 짐을 싣고 내릴 때 차가 높으면 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짐을 넣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쪽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하늘에 있는 별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 진짜 노지 캠핑하기에는 정말 좋은 차량이겠구나. 요게 이런 수납함 같은 것도 있네요. 진짜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라는 게 실용성 하나와 자동차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차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오프로드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프로드를 다닐 것 같이 생겼나요? 저는 이불 밖을 나가면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같은 거를 일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이런 험로를 다녀라, 험지를 다녀라 라고 하면은 되게 당황스럽겠죠. 근데 디펜더를 타면서 참 좋았던 것은, 일단은 오프로드 세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디펜더 11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3m가 넘어요. 팰리세이드보다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괜히 넘어가다가 딱 걸리는 거 아니야? 중간에 턱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이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하는 거 윗부분 하나 딱 누르면은 차고가 이렇게 딱 조절이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이 차고만 확 올려놓으면은 웬만한 오프로드는 다 주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을 넣어준다 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면서 한번 저도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프로드 주행은 저도 어제 이 사전 답사 이후로는 2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이드미러 쪽에 카메라가 하나씩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바위가 많은 곳이나 그런 데에는 타이어가 걸려서 찢어진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센터 쪽에 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고 풀리고 이런 것들이 전동식으로 다 차량이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걸 보여주거든요. 길이 좀 험한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지나갈 수 있을까? 한번 지나가 보자. 차들이 지나간 바퀴 자국 사이로 이렇게 딱 타이어 폭이 맞는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양옆에 카메라를 통해서 알아서 배분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냥 운전자는 엑셀레이터만 자근자근 조금씩 밟아주면은 나머지는 차량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눈길도 안 미끄러지고 이렇게 쭉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이라면 뭐 지프의 랭글러라든가 아무래도 좀 이런 차량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량들이 다니는 오프로드 길은 진짜 없는 길을 막 깎아서 만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길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오프로드를 1억이 넘는 디펜더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랭글러 같은 경우엔 특히나 애프터마켓 용품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프로드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행하시기에는 웬만하면 못 가는 곳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오프로드 생초보인 저도 이렇게 부담감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준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잖아요. 괜히 랜드로버가 그러한 칭호가 붙은 것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디퍼렌셜 락 같은 거는 계속 열일하면서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양옆이 미끄럽고 그립력이 없으니까 디퍼렌셜 락을 딱 잠궈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지금도 제법 옆으로 쏠려 있는 상황인데 하중이 아무래도 좀 위쪽으로 높게 솟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차가 넘어가진 않을까 좀 불안한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전혀 지금 이런 경사도에서 정차 있음에도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좀 약간 갈까 말까 망설여졌던 게 저희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보시면은 저 길 가운데 저 불쑥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바위일 수도 있고 뭘지 몰라가지고 되게 저거 지나가도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모니터 보면은 이렇게 사이드미러 양옆으로 해서 측면 카메라도 있지만 전면 카메라도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가도 되는 것인가 안 지나가도 되는 것인가 카메라로 보니까 생각보다 지나가도 될 것 같아 해서 조심스럽게 지나갔거든요. 역시나 닿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노지 캠핑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고 가끔씩 험한 길 다닐 때 있어 라고 하시면은 여유 있다면은 저는 디펜더라는 차량은 좀 한 번쯤 추천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량으로 도강을 하는 게 사실 자연환경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도강 능력 같은 경우에도 900mm 그러니까 90cm 거의 1m 가까이도 도강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오프로드를 다니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의 무게가요 무려 2355kg 4기통 2.0L가 맞냐? 이거를 살 바에는 차라리 디젤을 사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